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고령화 시대에 크고 작은 질병은 불가피한 현상이죠. 때문에 보험사들도 고연령자, 유병력자들도 가입 가능한 유병자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는 가입 조건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진화하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아직 보험 준비 못하셨거나 보완이 필요하신 분들 강의 시간에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유병력자 효율적으로 보험 가입하기란 주제로 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병력 있으신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전화번호 통해서 해결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1:1 무료 상담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 메시지도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병자 보험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이훈수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수 전문가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살면서 있어서 앞서에 닥칠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 미리 방지를 하는 하나의 안절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삶에 있어서 자기가 아프지도 않고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보험을 많이 간과를 합니다. 그래서 막상 아프고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보험 가입이 어려운 시점이죠. 하지만 이러면서 점점 이제 유병자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회사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시청자분께서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유병자 보험은 가입은 가능한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궁금증을 한번 해결하고는 의미에서 이번 주제는 진화하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병자 보험이라는 거는 여러 이제 시청자분들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일반 상품과는 달리 보험사에서 알려줘야 할 고지 의무, 즉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을 시켜서 그거를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병자들은 한 번 정도는 이거에 대해서 충분 조건이 되신다고 하면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 첫째적으로 유병자 보험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유병자의 보험의 실손 의료비 이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실 텐데 이 유병자 보험의 실손과 일반 보험에 현존하는 실손에 대해서 차이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병자 보험의 간편 건강보험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진단비를 조금씩 넣어야 자기가 좀 더 효율적이고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릴 건데 이번 4월에 새로 이제 출시된 상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상품 소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병자 보험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표를 보시면 알겠듯이 주요 만성질환 진료 인원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만성질환 진료 환자가 약 한 16,000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전체 인구수의 33%에 해당되는 수치인데요. 즉 우리의 거의 33% 이상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젊었을 때는 그래도 건강하니까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과를 하시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은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89%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이 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만성질환은 노년층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하면은 일단 첫째적으로 고혈압,
그다음에 이제 관절염이라든가 당뇨 이러한 질환들은 이제 65세 이상의 만성질환 유포자 분포를 보듯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2014년도에 분포되어 있는 설계지만은 점점 60세 또는 55세 또는 50세 계속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식습관이 바뀌고 서구적인 문화가 바뀌면서 이러한 만성질환은 노년층에서 점점 젊은 층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당뇨인데요. 당뇨에 대해서는 제가 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당뇨는 질병, 갖가지 다른 질병들도 다른 질병을 유발을 하지만은 합병증으로서는 가장 좀 위험한 순위로 제가 꼽고 있는데요. 당뇨 같은 경우는 암을 굉장히 유발시키는 비율이 큽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당뇨병이 있을 때 암이 잘 생기는 이유는 일단 당뇨라는 것은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서 제대로 그 기능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거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세포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인슐린 생성을 증가합니다. 근데 인슐린 생성을 증가함으로써 세포 성장을 돕는데 이게 다른 나쁜 질병들의 세포도 성장을 돕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 암세포에 진행하는 영향을 미쳐서 암 발생 확률이 일반 당뇨를 안 갖고 있는 분보다 2배나 높습니다. 즉 이제 가령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에서 위암 생존자들이 대상으로 생존 확률을 조사해 본 결과 당뇨병 환자가 5%, 당뇨 전 단계에는 무려 36%라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이만큼 만성 질환에 대해서 이제는 간과를 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데 만성 질환이 막상 걸리면은 그 전에 미리 건강할 때 보험 가입을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으시겠지만은 걸리고 나서 이제 보험이 가입이 안 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병자 보험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국민보험인 실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유병자 실손에서는 첫째로 알릴 의무사항이 3가지로 많이 축소됩니다. 일반에 비해서는. 첫째적으로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가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어디나 공통적으로 타사 설계에서도 다 나온 이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3개월 전에 이제 새로운 진찰이나 검사를 받은 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기에 하나 빠진 거는 일반 보험하고 비교가 되는 거 하나 빠진 건데 이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 2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을 검사를 통해서 수술이나 입원을 한 적이 있는지,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7일 이상 같은 병으로 치료를 한 적이 있는지 그거를 보고, 마지막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암만 보는데 백혈병은 제외한 암을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원이나 수술을 하는 적이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다 체크가 돼 있으면은 어떠한 유병자라도 보험이 가입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빠져있던 이 3가지는 약제입니다. 약제에 대한 질문이 없죠. 일반적으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입을 하실 때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7일 또는 30일 이상 약물을 계속 투여하고 있는지, 약은 먹었는지, 이러한 질문들이 여기엔 빠져 있죠. 그래서 실손에서는 약제비라는 게 없습니다. 약제비를 나오지 통원 치료나 입원 치료에 대한 것만 보장을 해주겠다는 뜻이요. 그래서 가령 제가 설계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보험료의 차이입니다. 일반 보험료에 제가 기준을 65세의 여성 주부로 잡았는데, 이제 보험료의 차이를 보면은 일단 뭐 한 4만 원대 나오겠죠. 물론 각 보험사마다 좀 전에 편차는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자 보험은 거의 7만 원 돈 가까이 납니다. 이거에 비해서 약 한 150% 정도의 보험료 수준이 나오는데요. 이거에서 가격도 비싼 대신에 보장도 약간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의료비는 5천만 원, 입원 5천, 상해든 질병이든, 그리고 통원에서는 25만 원, 상해든 질병이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현존하는 실손에서는 비급여 도수치료라든가 또는 MRI,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급여 주사료, 도수치료, 이런 것들이 특약이 위에 내장되어 있다가 2017년도에 빠져 있었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일반적인 이 특약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약제비 이런 게 유병자로 넘어오면은 하나도 빼져 있지 않죠. 이것만 빠져 있으면은 다행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본인 부담금에 해당되는 건데요. 일반과 유병자 실손의 의료비해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상이든 질병이든 입원에 대해서는 5천만 원 한도, 5천만 원 한도 이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 부담금이 일반 실손에 비해서는 급여 부분은 10%, 비급여 부분은 20%. 이 급여하고 비급여는 어떤 거냐면은 시청자분께서 병원을 가시게 되면은 영수증에 급여란, 비급여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급여 부분하고 비급여 부분을 해당되는 것을 말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비급여 부분이 10%, 20% 말했듯이 일반 실손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즉 10%를 내고 비급여에선 20%를 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유병자 실손에 대해서는 5천만 원 한도는 갔는데 10만 원 또는 30% 중 큰 금액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다는 뜻은 병원비가 이제 꽤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 적어도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크게 나왔으면 본인 부담금이 30%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상이든 질병이든 똑같습니다. 그리고 통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제나 도수치료, 비급여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료, 그 다음에 MRI 같은 사진은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또 병에 걸리거나 큰 병에 걸리면 이 30% 본인 부담금의 30%조차 30% 낼 돈을 이제 100% 가까이 이제 병원비는 크게 나오게 해서 본인 부담금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일반 실손에 비해서 부담은 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실손은 꼭 가지고 가셔야 나중에 이제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셨더라고 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그만큼 적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이제 유병자에 대한 건강보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지사항은 똑같습니다. 3개월 이내에 치료 및 투약은 묻지 않고요. 그 다음 5년 이내가 아니라 2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 한 적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5년 이내에 암진단 또는 암으로 인한 입원이나 수술을 한 적이 없다고 보면은 어느 누구나 유병자들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입이 가능해서 여기에서 진단금은 또 실손에 없는 진단금을 새로 한번 세팅을 하시고 가지고 가는 게 좀 더 유병자들한테는 최소한의 이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진단금을 어느 정도 세팅을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는 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이에 따라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세팅을 하는데 있어서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이제 여러 이제 손해보험 쪽에 이제 4개의 회사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납입 면제 기능, 그다음 가입 연령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진단금이나 수술비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타사들은 상해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또는 뇌졸중이나 암, 급성 심근경색 이러한 3대 질환에 대해서 납입 면제를 거의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회사는 뇌출혈이라는 뇌혈관 질환의 하위 버전인 뇌졸중, 그 하위 버전인 뇌출혈에 대해서만 납입 면제가 가능한데 여기는 두 개의 회사는 뇌졸중에 대해서도 그 상위 버전인 뇌졸중에 대해서도 납입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입 연령은 모든 손해보험사가 75세까지이긴 합니다. 물론 D사는 20세부터 나머지는 15세부터인데 여기에서 여기 한 회사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무해지에 대한 보험 상품도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무해지 상품이 있기 때문에 무해지가 좀 더 저렴을 하겠죠. 그에 대해서 상품을 가입을 할 수 있는데 단 이제 가입 연령대가 70세로 조금 5살이 미만으로 이제 축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또 고려를 하셔야 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3대 질환에 대해서는 이제 최대 암 같은 경우는 연령별로 틀리겠지만 최소 3천에서 2천, 1000까지는 다 모든 회사가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2대 질병, 뇌혈관 질환이라 이제 급성 심근경색, 그 상위 버전인 허혈성 심질환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없는 부분들,
이거를 충족시켜주는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허혈성 수술비라든가 이 2대 질환에 대한 수술비라든가 아니면 이제 입원비 그리고 이제 골절 진단비는 여기 회사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2대 질환에 대해서도 뇌혈관을 얼마까지 주는지, 허혈성 심질환을 얼마까지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잘 측정을 해봐야겠죠. 이 이유는 유병자라고 해서 모든 보험사들이 일반 보험과 같이 가입을 시켜주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진단금의 한도 부분은 많이 축소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축소가 돼 있는데 거기 중에서도 그래도 자기한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진단금을 세팅을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한 회사를 보면은 뇌혈관을 500까지 주고 특정 뇌혈관 질환을 1000까지 줍니다. 플러스해서. 근데 나머지 부분은 최대 500이나 500으로 또 아니면 300. 또 뇌혈관 질환은 비슷하지만 특정 뇌혈관 질환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꼭 체크를 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허혈성 2대 질환에 대한 수술비라든가 입원, 골절 비용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실비에서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에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은 그거를 가입을 하시는 게 여기는 간과하시고 나머지 질병을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좋죠. 이러한 보험사들이 이렇게 325라는 이제 수술이나 입원 경력 5년 이내 암 진단금 같은 이러한 경력이 없으면은 가입 충족을 다 시켜주는데 이거조차 다 걸려서 나는 가입을 못한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4월에 새로 나온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325라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2년, 5년 암이나 입원 수술에서 새로운 결과를 진단이 안 받았으면 가입하는 유병자 보험에서 한 단계 지난 딱 1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또는 이 여부만 물어보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거의 상품에서 기면 나는 2년 전에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325조차 가입을 못 하시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입을 시켜주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 구조를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가입 연령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40세 이상부터입니다. 전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20대 또는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 가입 연령은 40세 이상부터 75세까지입니다. 게다가 사망보험금도 질병사망, 상해사망이 존재합니다. 물론 질병사망에 대해서는 50세부터 70세까지 한정이 돼 있지만은 그리고 보험기간이 타 보험사는 이제 325에 대한 유병자 보험은 20년 납, 20년 만기입니다. 물론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K사 같은 경우는 20년 납 100세 만기도 중요한 100세 만기 상품도 존재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험 기간은 되게 짧습니다. 10년 납 10년 갱신입니다. 자동 갱신은 100세까지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상품은 일단 좀 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가입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암에 대한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암뿐만이 아니라 수술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진단비에 대한 거는 1년 미만의 50% 진단금에 대해서 50%를 지급하고 1년 이후부터는 이제 10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상품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유병자랑 간편보험 세 가지를 여기서 한 번 더 축소를 했다는 거죠. 축소를 해서 1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결과가 없으시면은 이러한 진단금들을 세팅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의 설명들은 제가 한번 좀 더 이 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사망이라든가 여기에 되는 이제 입원이나 상해나 질병에 대한 수술비 부분 그리고 이 3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 세팅입니다. 이거를 제가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상해 사망에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렇게 질병 사망보다 상해 사망이 일단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놓고 수술비에 대한 합산은 40세에서 60세 이렇게까지 한도 부분이 각각 틀립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여기 각각 1000만 원씩 수술비나 입원비 그리고 이제 진단비 같은 경우는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제가 보험료를 산출해 봤는데요. 40세부터 75세까지
굉장히 일단은 저렴하죠, 보험료가. 저렴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년 납 20년 갱신보다 좀 더 갱신 기간이 짧아서 보험료는 그만큼 저렴하게 축소가 된 겁니다. 10년 납 10년 갱신. 하지만 이 상품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뭐 싸다고 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에 조차 325에조차 해당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325조차 해당되지 않은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상품이기 때문에 싸다고 해서 무턱대고 가입을 하시는 건 금물이고요. 그래서 60대, 65세, 70세 이렇게까지 했는데 75세인데도 보험료가 약 1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여성분하고 남성분하고 보험료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상품이 나오자마자 설계를 한번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75세 이제 여자분하고 남자분인데 여기 조그맣게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75세 이제 여성분 그리고 이거는 남성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담보에 대해서는 상해 사망 1,000만 원, 이제 질병이나 수술비 같은 경우는 각각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 3대 질환에 대해서는 각각 1,000만 원. 여기서 3대 질환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그 325에 해당되는 유병자 보험에는 뇌경색이나 이렇게 포함된 뇌졸중이나 그리고 호혈성 심질환이 아닌 그거보다 최고의 하위 버전인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에 관한 2대 질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상위 버전은 여기서는 가입이 그 진단금이 없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보험료가 여성분은 75세인데도 불구하고 8만 원, 그리고 남성분은 11만 6천 원.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됩니다. 굉장히 좀 저렴하고 획기적인 상품이라서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오늘 행거에 대해서는 요약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가입을 해야 되나요? 이거에 대한 가장 큰 거는 만성질환으로 장기적인 약을 복용하시는 분은 그리고 질병이나 수술로 입원력이 있으신 기왕력자 이러한 분들이 적어도 실손은 가입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병자 보험 3대 질환 같은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러한 부분도 꼭 진단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보험은 건강할 때 가장 드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상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훈수 전문가와 함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유병자 보험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최근에는 이 유병자 보험이 아주 유리하게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증권은요, 딱 한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 유병자분들 바로 지금 보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내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거나 보험 점검, 리모델링 필요하신 분들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강의 정리해드리고 보험 이슈 체크 시간 이어갑니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유병력자 효율적으로 보험 가입하기인데요. 백수선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저희 앞서 강의 시간에도 유병자분들에게 참 유리한 정보를 전해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네. 이 유병력자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해져 있는 정의는 없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병이 있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병이 유지되고 있어가지고 치료력이나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는 분들 예. 또는 현재는 괜찮은데 예. 과거에 이제 우리가 보험을 얘기하니까요. 보험회사는 물어보는 기간이 5년이니까 5년 이내에 치료력이 있는 분들을 우리는 유병력자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좀 병을 앓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러니까 5년 이내에 병력이 있으신 분들까지 유병력자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유병력자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요즘에는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예. 제가 보험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들 대부분이 다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요? 네, 예. 그래서 실비나 종신보험, 안보험이나 뭐 입원비, 상해보험 뭐 이렇게 다양한 보험들이 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실비보험, 종신보험, 안보험 뭐 하나도 빠짐없이 유병력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건강하신 분들과 유병자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에 차이가 없는 겁니까? 네,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예. 만약에 유병자분들하고 건강하신 분들이 차이가 없다면은 보험회사가 굳이 그러니까요. 유병자들을 위한 예. 보험을 만들진 않았겠죠. 일단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은 병이 있으신 분들하고 없으신 분들하고 봤을 때 보험회사는 병이 있으셨던 유병력자분들이 더 고위험군으로 판단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일반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고 처음에 시작부터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거에 반해서 진입장벽이 보험료가 처음에 너무 비싸면은 보험사들이 이제 일반 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예.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나란져 있을 때 갱신형의 비중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갱신형이라는 부분은 예. 처음에 가입할 때는 좀 저렴하게 됐지만 나중에 갱신할 때 그 위험률만큼 보험료를 크게 인상할 수 있는 보험회사에서는 리스크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에는 갱신형의 비중이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보험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좀 작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예. 건강하신 분들이 암보험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회사에 보통 암진단 자금을 5천만 원씩 가입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으세요. 예. 근데 유병력자분들은 내가 5천만 원을 가입하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가입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회사가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많게는 3천, 적게는 1,000만 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유병력자분들하고 건강하신 분들하고는 보험료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네요. 아무래도 유병자 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보험료가 좀 저렴한 갱신형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입 한도가 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유병자 보험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할 점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앞에서 이윤수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것들은 본인들이 이제 판단해가지고 주의하시고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예. 거는 고지의 의무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은요. 네. 우리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그 질문이 한 11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예. 입원 이력이나 뭐 1년, 2년 이내에 치료력이나 5년 이내 입원 수술 아니면 또는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무엇인지 다양한 예. 질문들이 있는데 앞에서 뭐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지금 표에 보시면은 5가지 질문인데요. 4번, 5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차를 운전하느냐 안 하느냐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예. 2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수술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5년 이내 암 진단 받고서 입원 수술한 적이 있냐. 이 3가지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 고지의 의무를 꼭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건강하신 분들이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는데 지금은 여기에는 유병자 보험은 다 아니오라고 체크해야 되지만 예일 경우도 있거든요. 건강하신 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보험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그냥 인수를 해줄 때도 있고요. 예. 또는 할증을 하거나 부담보를 잡고서 인수할 수 있는데 예.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는 부담보나 할증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거절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 이런 조건은 안 해주고 받아줄게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 물론 회사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대부분 회사들이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되면은 다 거절난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제일 중요한 게 이 알리르무 고지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이 체크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실례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똑같이 이 유병자 보험을 최근 한 1년 전에 가입하신 고객이 있으셨어요. 예. 근데 그 고객님이 이제 본인은 모르셨던 거죠. 이제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모르셨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알고서 속이고 가입하신지 자세하게 모르지만 예. 전혀 모르셨다고 얘기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근데 이게 시청자분님들도 많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건강검진 받다 보면 내시경이나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하시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용종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시청자님들이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치료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뗀 거라고 그냥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보험 쪽이나 이 의학 쪽으로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수술입니다. 내시경 수술로 용종을 제거한 용종 제거 수술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이제 자기가 1년 이내에 건강검진 받아서 용종 제거했는데 자기는 용종 제거했다는 사실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보험 가입하실 때 325 해당된 거에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아니오라고 체크를 했는데 예. 보험을 가입하시고 나서 한 1년 조금 넘으신 다음에 심장 치료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스텐스 삽입하는 예. 치료를 받게 되셔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조사 나와서 용종 제거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벌어질 때 보험회사는 이제 이 고객 같은 경우는 위험군이에요. 그래서 예. 앞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제로 해지를 시켰습니다. 그럼 손해를 보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은 근데 너무 억울한 거죠. 자기는 용종을 제거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자기는 용종을 제거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보험 혜택을 보려고 봤더니 보험회사는 이제 보장을 안 해주는 것뿐만 아니고 전체 가입한 보험 자체를 해지시켰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 가지 고지 의무 사항을 반드시 주의 있게 본인들이 가입하실 때 꼭 체크하셔야 되고 하나하나 꼼꼼히 찾아보셔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지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모르고 고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효율적으로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전해드릴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유병자 보험들을 가입하실 때 그냥 아까쯤에 325에 해당되는 그래서 암도 넣고 뇌혈관도 넣고 심근경색도 넣고 입원 수술, 사망보험금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보험 하나에 모든 걸 다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거는 하나의 보험에 모든 걸 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 이거 보험 하나 가입했으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됐구나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 얘기의 핵심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혈압약을 복용하신다고 전제를 한번 해볼게요. 예. 이분도 유병자 보험이니까 혈압약 복용하는 거를 이제 325에 해당 안 되니까 가입을 하시는데 만약에 325에 해당돼가지고 한 보험 안에 암이나 뇌나 심장을 다 가입한다. 예. 그러면 전체 보험료가 할증돼가지고 비싼 보험을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예. 혈압약 먹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은 분명히 보험료가 좀 더 비싸더라도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근데 암과는 그렇게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암보험을 따로 가입하시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알아보신다면은 내가 혈압약 복용하고 다 있지만은 암보험을 가입하시는 데는 건강하신 분들처럼 가입하실 수 있어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질문이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암 걸린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가입시키는 예. 암보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할증되지 않은 일반 표준체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혈압약 복용하신 분들이라면은 암보험은 그렇게 표준체로 가입을 하시고 2대 질환만 따로 가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한 그릇에 다 담을 필요는 없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상황이나 연령에 맞춰서요.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혼합해서 가입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예. 저희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이 좋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이론에는 저도 이제 반대는 없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연령에 따라서 또는 제가
버는 소득에 따라서는 좀 더 다르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예. 갱신형을 일단은 어느 정도 비갱신형을 어느 정도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진단금을 많이 가져가고 싶은데 비갱신형으로만 짜면 너무 비싸니까 일부는 비갱신형으로 짜고 갱신형을 좀 가져가시는데 저희가 보통 보면은 암 발병률이 한 55세부터 한 75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급격하게 예. 상승하니까 한 20년 갱신 또는 25년 갱신짜리로 해서 55세부터 한 75세까지만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는 거죠. 갱신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장 많이 활발하게 발생되는 암 발생 시기에 진단금을 좀 사이즈를 저렴하게 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5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이 굳이 20년 비갱신형짜리 상품을 가입하신 것도 좋지만은 그게 내가 이제 소득이 크게 이제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은 한 30년 갱신짜리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판단하셔가지고 가입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의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보험도 좀 나눠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도 섞어서 준비를 해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들이 나와가지고 늘 말씀드릴 때 보험 가입하실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시청자님들이 얼마나 자기가 알아보고 얼마나 많이 비교해보느냐에 따라서 보험 가입하시는 데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같이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안 드리는 게 전체일 수도 있지만은 한 번 정도 의심을 한번 해봐가지고 이렇게 나눠보면 어때요? 저렇게 나눠보면 어때요? 하고 다양한 설계안을 받아보시고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거를 선택하셔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도 꼭 반드시 주의할 거는 알릴 의무 사항은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누군가한테 얘기했다고 믿고 사시는 것보다는 서류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반드시 체크하고 오케이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백주선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그 가입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유병자 보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 살펴드렸는데요. 들으시면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보험에 궁금증 있으신 모든 분들 편안하게 지금부터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걸려온 전화가 있다고 하니까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예.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삼성생명의 보험 2개를 가입했는데 이거 계속 유지해도 되는 건지. 본인분 보험이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종신보험을 2개 들었는데 예. 그거 괜찮은지. 알겠습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47살이요. 40대 후반 되셨고요. 예. 그럼 결혼하고 지금 혹시 자녀분도 있으신 거예요? 예. 자녀분들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지금 대학교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두 분 모두 한 분만 계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곧 대학생이 되는 자녀분 한 분 계시고요. 종신보험으로만 2건 있으신데 그럼 사망보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셔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보험료는 어떠세요? 보험료는 한 28만, 2개 합쳐서 한 28만 원 정도 나가요. 부담은 안 되세요? 그래서 좀 부담되기도 하고. 보장이 괜찮은지 보험료 대비 보험료를 예. 줄일 수 있으면 좀 전문가님께 또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47세 되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삼성생명에서 2건의 보험 준비해 주셨는데요. 리빙케어 종신보험을 20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3년 갱신 상품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총 보험료는 27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을 살펴볼게요. 이 보험의 점검을 좀 받아보고 싶다고 합니다. 종신보험으로만 2건 있으시고 대학생이 이제 되는 자녀분이 있다고 하는데 보험료도 좀 부담이 되고 보험료 대비 보장이 괜찮은지 백수연 전문가님께서 확인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가 내용을 좀 지켜봤고요. 이제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04년도에 가입하신 게 삼성생명 리빙케어 종신보험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망보험금이 들어가 있으시고 재사망, 그다음에 암 입원비하고 수술 입원비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리빙케어 종신보험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요. 아까 언급하는 것처럼 사망보험금 5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큰 질병인 암이나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심근경색 또는 중대한 화상, 중대한 수술 같이 큰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죽어야지만 나오는 사망보험금을 미리 치료하는 데 쓰라고 해서 선지급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80%인 경우에는 4천만 원이 지급이 될 거고 이제 50%인 경우는 5천만 원의 50%인 2,500이 선지급됩니다. 그럼 선지급이 되면은 그 이후에 사망했을 때는 남은 차액만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삼성생명 유니버설 종신보험은 2011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보험에서 진단금이 별도로 있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암이나 뇌나 심장에 진단금을 넣으면서 실손보험을 이제 특약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암 진단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되시고 뇌출혈 진단비, 심근경색 진단비가 1,000만 원씩 되십니다. 근데 혹시 아프신 데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 없으세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일단 이 보험 자체가 갖고 있는 이제 각각의 기능들이 따로 있으실 텐데 이제 자녀분이 어느 정도 성장을 다 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에 대한 니즈는 그만큼 좀 감소됐다고 저는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리빙케어 종신보험은 앞으로 납기가 한 4, 5년 정도 남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4, 5년 정도 납부하시고 어느 정도 사망보험은 필요하시고 또 여기에 보면은 1종부터 3종 수술로 돼 있기 때문에 1종부터 3종 수술이 현재 갖고 있는 수술 특약보다는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생명 리빙케어 종신보험은 이제 만기도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유지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판단되어지고요. 삼성생명 유니버설 종신보험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감액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최소로 감액을 하시면은 그만큼 보험료가 세이브가 되실 거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여기 보시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암하고 뇌출혈 심근경색인데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사실 보장 범위가 가장 적다고 보면 되거든요. 뇌혈관 질환 중에서도 뇌혈관 질환이 있고 우리가 보통 보험회사에서 뇌졸중 담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부분이 뇌출혈 담보예요. 보시면은 우리가 뇌 관련 질환에서 진단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100명이라고 보면은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100명이 다 받는 거고 뇌출혈 같은 경우는 한 10%, 13% 정도 되니까 13명 정도가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좀 작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심근경색도 마찬가지로 심혈관 질환과 심근경색 담보가 있는데 심장 질환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협심증이거든요. 근데 협심증 진단을 받았을 때 심근경색 담보 갖고는 받을 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청자님의 이제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고 판단되어지는 게 첫 번째는 사망보험금을 좀 많이 감액하셔가지고 부족한 진단비를 채우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태까지 낸 거에 대해서 그래도 건강하시니까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셔가지고 보험료 인상되는 거 없이 그냥 이 정도의 금액으로 진단금을 꾸며가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자고 하면은 일단은 삼성생명 리빙케어 종신보험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다음에 삼성생명 유니버설 종신보험은 감액을 하셔가지고 유지하시는 방법을 했을 때 대충 제가 예상하는 바는 27만 5천 원에서 20만 4천 원 정도로 줄어들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부족한 부분인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 같은 경우를 각각의 3천, 2천, 2천 넣고 질병 후유장애도 만약에 건강하시다고 하면은 3천 정도 넣으신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한 12만 원 정도 언저리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보험료에서 한 인상되실 수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감액하시거나 각각의 장단점이 감액을 하시게 되면 현재 납입하시는 보험료보다 이제 보장을 확대했으니까 올라가시게 될 거고 지금보다 올라가는 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를 정리하셔가지고 리모델링 하신다면은 괜찮은 보험이 탄생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죠? 예, 올해 유지를 하신 이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종신보험은 뭐 그냥 가져가시고요. 이제 대학생 자녀가 이제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은 좀 감액을 하시고 실제 살아가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생존 담보로 저희가 좀 채워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궁금증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자로 남겨주셔도 상담 도와드립니다. 문자 하나 확인해 볼게요.
자, 8945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예요. 저는 현재 60대고 보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신데 약을 꾸준히 드시고 있어서 수치는 정상 유지 중인데요. 가입 가능한 유병자 실손보험이랑 간편심사보험이 있을까요? 자, 이혼수 전문가님, 오늘 방송에서 계속 다뤘던 주제인데 60대이신 어머니의 유병자 보험 문의 주셨어요. 예. 일단은 가입이 된다 안 되는 여부보다는 일단 진단일이 언젠가가 먼저 중요하겠죠. 예. 항상 325라고 말씀드리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진단을 받으신 당뇨나 아니면 고혈압인지, 그리고 고혈압 중에서도 1년부터 10년 이내에 가입이 되셨는지, 진단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그 이상부터 진단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보험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으로 갈지 유병자라고 갈지 물론 틀리게 됩니다. 일단은 당뇨가 있으시니까 과거에는 당뇨라고 보면 거의 모든 보험회사들이 거절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설사 가입이 된다고 해도 당시에 뭐 의무기록 사본이나 그 당시 현상태 뭐 진료 확인서라든가 현상태는 어떠한지 그런 보고서 여러 가지 서류 심사들이 되게 까다롭고, 가입이 된다 하더라도 많은 보험금에 플러스 할증을 붙어서 보험료가 많이 비싸졌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60대이시니까 아무래도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크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앞서 강의한 것처럼 실손보험은 무조건 하나를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325에 해당되지만 않으시면은 가입이 가능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입을 하시고, 좀 더 추후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만성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인데요. 이 당뇨 같은 경우는 암 발생 확률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암 진단금이나 이제 나머지 2대 진단금이라도 좀 저렴하게라도 세팅을 하셔서 같이 가지고 가시는 게 좀 더 시청자님께서 유리하시고 효과적인 가입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어머니 진단일을 확인하시고 추가적인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030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태아보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자, 백지선 전문가님 도와주실까요? 네. 태아보험 준비하시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요즘에 많이 이슈되고 있는 무해지 환급형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건강하신 분들보다 무해지 환급형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것도 있고, 또 하나 최근에는 제가 이제 태아보험 상품 중에 중요한 담보라고 생각하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담보가 부과가 안 됐었는데 일부 회사에서는 무해지 상품에도 부과가 가능한 이제 상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거는 무해지 상품을 좀 선택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태아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 환급형을 추천해 주셨어요.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플랜 129에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023153-2662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29는 내일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